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30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이태원에서 참담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태원 참사 사망자 149명, 부상자 176명, 한남동 주민센터 3층에서 실종자 접수. 할로윈 데이로 인해서 10대와 20대들이 이태원으로 10만 명이 운집했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억눌려 있던 그런 답답한 부분들이 분출되었겠죠. 통제가 안 되면서 압사가 골목에서 발생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정말 안타까운 일과 참담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많은 어린 10대와 20대들에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정말 참담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된 부분인지 안타까운 일이 참 누군가는 그 규제와 제도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할 수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미래를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 나가면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래 지도를 여러분들에게 찰칵찰칵 찍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현재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미래이자 현재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입니다. 그 지도에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경제적 독립을 이루시고요. 이 지도를 명확하게 그림으로 저장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 통제가 있었죠. 그쵸? 전 세계 인구의 많은 인구가 백신을 투여받게 됩니다. 많은 사상자도 발생을 했고요. 부작용이 엄청났었죠. 그리고 물가는 엄청나게 튀었습니다. 생산을 줄여버렸죠. 락다운으로 인해서. 그리고 쇼티지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가격에 폭발적인 상승이 있었죠. 더불어서 79억 명의 인구가 아직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가장 큰 산업인 제약 바이오 산업 1800조를 넘어서 2000조가 넘어간 것 같아요. 현재 미국, 유럽의 빅파마라고 하죠. 다국적 제약기업. 로슈, 화이자, 존슨앤존슨, 로바티스, 베링거 인게라임,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아스트라제네카, 머크 이런 글로벌 빅팜들의 자본의 중심은 바로 그들입니다.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그들. 자, 그리고 블록체인 탈중앙화를 명분으로 유통단계와 은행을 없애고 우리끼리 하자. 이 명분이죠. 탈중앙화는 개뿔이 탈중앙화입니까? 사실 완벽한 중앙화이죠. 은행을 없애고 우리끼리 하자. 은행을 많이 줄여나가겠죠. 그리고 직접 통제가 되겠죠. 모든 전산업과 실물 경제의 블록체인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직접 통제에 들어갑니다. 가운데가 없어진다는 거죠. 빅브라더의 세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이제 돈의 이동 경로가 CBDC를 통해서 그대로 추적되게 되면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집행되게 되어 있죠. 바로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중상층과 가운데가 없어지고 상극단, 하극단으로 나누어집니다. 양극단으로 벌어진다는 거죠. 가운데가 없어진다. 똑같은 말이죠. 블록체인이 가운데를 없애버리는 거니까.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극단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왜? 경제 펀더멘탈 구조상 생산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이미 디플레이션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중국 봉쇄, 전 세계 제조업의 생산에 대한 정지, 제조업이 수명이 다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가속화를 시켰죠. 전 세계 곡창지대와 에너지 중심에 있는 혈관을 잠가버렸죠. 그리고 원유에 대한 증산이 아닌 원래 원유는 쉐일 혁명으로 인해서 공급 과잉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원유 또한 수도꼭지를 잠가버렸죠. 탄소를 명분으로 해서. 물론 지구가 많이 아픕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공멸이겠죠. 지구의 인구가 80억 명인데 이대로 가다가는 100억 명이 넘어서 모든 인류가 지구가 전멸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참담한 또한 인류의 운명을 맞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즉 대량 생산 체제가 끝난다. 경제 파이가 완전히 토막납니다.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결코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모든 것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금융을 하나의 원 시스템으로 묶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통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데이터는 폭증합니다. 인공지능이 거대화가 되겠죠. 이 데이터의 폭증된 부분을 필터링해서 걷어낼 수 있을 만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거대화, 그리고 블록체인으로 인한 통제, 메타와 가상경제를 기반으로, 그리고 종이돈의 디지털화, 그리고 CBDC, 리플과 XRP는 지금의 부동산, 주식, 채권의 자산의 디지털화의 중심에 있는 바로 심장이라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 당장 right now 앞으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코인에 투자를 시작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무척 싸죠? 매매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투자를 집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리플과 SEC의 소송 종료 이후에 명확성이 나오게 됩니다. 제도와 법과 규칙이 정해지게 되겠죠. 뒤따라오는 ETF의 승인인 전 세계 기관 투자자의 자금이 미친 듯이 들어올 것입니다. 돈이 갈 데가 없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과 국가들의 CBDC 도입, 스위프트 1.0의 업그레이드판인 2.0, 그리고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이 중심이 되는 세상입니다. 이게 살기 좋은 세상으로 보이시나요? 결코 살기 좋은 세상은 아니겠죠. 그래도 우리는 이 세상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미국 블록체인 협회 법원에 리플 지지 문건을 제출. 자, 내용을 보게 되면요. 미국 암호화폐 로비단체 블록체인 협회가 SEC와의 소송 중인 리플랩스를 지지하기 위해 법원에 아미쿠스 브리프 제출 허가를 요청했다고 28일 보도했다. 자, 아미쿠스 쿠리아이는 법정의 친구, 법정 조언자라는 뜻이다. 법정의 전문인으로서 자기 생각과 입장을 진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건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로서 재판부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발적 소견을 제출해서 사건에 대한 맥락과 해석을 제공할 수 있다. SEC는 2020년 말 리플을 미등록 증권인 XRP를 판매했던 혐의를 제거하며 기소했다. 현재는 재판 없이 이미 제시된 사실을 토대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약식 판결 단계에 와 있다. 자, 그래서 아미쿠스 브리프도 소송 판결에 반영될 수가 있다. 블록체인 협회에 법정 허가가 날 경우에 블록체인 협회의 아미쿠스 브리프도 소송 판결에 반영이 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상당히 시간을 끌고 있던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제 촉에는 말입니다. 아직 달러가 종식이 되지가 않았죠. 그죠? 그리고 아직까지 강달러이죠. 그리고 금리가 아직 0%가 아니죠. 그리고 질적 완화가 많은 국가들이 들어가진 않았죠. 엔화가 폭락을 했지만 완전히 붕괴된 건 아니죠. 그리고 유로와 엔화가 아직 붕괴되지 않았죠. 달러는 아직까지 초강달러이죠. XRP가 전 세계 금융기관에 다 도입이 되진 않았죠. 그렇기에 소송이 좀 더 끌어야죠. 그래야 규격이 만들어지고 기관 투자들의 자금이 들어올 것이고요. 스위프트 2.0이 진행이 되겠죠. 시차를 두고. 제 촉입니다. 자, 맥어택 XRP 이분의 트위터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2023년에서 2024년도 XRP의 가격이 26달러에서 259달러까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죠? 조금 확대를 해보면 이게 여기 라인을 돌파하고 훅 뛰고요. 여기 라인을 돌파하고 다시 한번 훅 뛰고 여기 라인을 돌파해서 훅 뛰어서 2023년도에서 2024년도에 26달러에서 259달러가 예상이 된다.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다만 기술적인 분석은 참고만 소송이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명확성이 나오고 기관 투자들의 자금이 들어오고 인프라가 깔려 나가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펀더멘탈 상으로 기술적으로도 그 부분을 에너지가 응축했다가 돌파하고 에너지가 응축했다가 돌파하고 그 기준점에 와 있다는 부분이죠. 소송으로 인해 눌려있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성이 나오게 되면 과연 어디까지 가게 될지 사실 가늠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왜? 이 가격도 259달러 또한 가보지 못하는 영역으로 그 위로 저는 큰 그림에서 보이지도 않는 가격대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립니다. 스위프트 시장 규모 한국 원화 기준으로 해서 20경원이 넘어가는 돈이에요. 155조 달러. 여기에 노스트라 계좌가 10조 달러. 1경 4천조가 넘어가는 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NFT 시장은 시작하지도 않았죠. XRP 레저를 통해서 NFT가 보급이 되고 발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XRP가 사용되게 되겠죠. 천문학적인 그런 그 부분에서 끝을 아무도 알 수 없는 금융기관의 국가들에게 XRP가 도입되고 CBDC가 도입될 때 그리고 NFT가 일상생활에 사용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수집품 사례처럼 거래가 되게 될 때 이 부분에 과연 기준점이 어디에 있을지 그 부분은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평생 투자가 가능하다. 돈이 필요하다면 찔끔 팔아가면서 현금화를 시켜가고 끊임없이 동행이 가능한 투자 대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태국 중앙은행 CBDC 시범사업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 예정이다. 태국 중앙은행은 CBDC 시범사업을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CBDC 개발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예정이며 현재 시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시암 상업은행. 자, 리플과 무관하지가 않죠? 그죠? 상당히 리플이 많은 전 세계 인프라를 깔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을 하나로 묶겠죠. 자, 그리고 아유타야 은행과 협력하고 있다. 앞으로 약 1만 명의 사용자가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 이미 CBDC는 전 세계 모든 중앙은행이 다 도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도매용과 소매용과 스테이블에 대한 공존, 그리고 스위프트와 엑센츄어를 통해서 전 세계에 바로 이 플랫폼을 하나로 묶겠죠. 그리고 리플이 혈관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리플렛이. 거기서 사용되는 건 누구다? XRP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명확한 이유가 되겠죠.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니까. 자, 리플의 트위터를 잠깐 살펴보시죠. 우리의 임무는 경제적 국경이 없는 세상을 위한 획기적인 암호화 솔루션을 구축하는 겁니다. 경제적 국경이 없는 획기적인 암호화 혈관을 깔아서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것이죠.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 변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혁신적인 재무 리더들이 금융 방식을 바꾸고 암호화폐를 통해서 비즈니스 이점을 얻을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이유입니다. 누가 우리와 합류합니까? 자, 제가 계속 언급드렸어요. 오늘 첫 방송에 방송 서두에 언급드렸던 이 지도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머릿속으로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 앞에 이미 펼쳐져 있고 다가올 세상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CBDC가 언급되고 있죠. 리플의 노일 설계 이유입니다. CBDC는 혁신을 강화하고 비효율성을 해결하며 재정적 포용성을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생활 보호는 여전히 관심사입니다. 지캐시의 제로 논리지, 영지식 증명을 통해서 투명과 방패, 그리고 온체일체를 통해서 그들은 보고 우리는 보지 못하겠죠. 완벽한 블록체인을 명분으로 한 통제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CBDC의 설계 이유는 리플과 XRP의 탄생 이유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XRP 마켓 보고서 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죠. ODL 볼륨은 계속해서 증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클라이메이트 체인지, 기후, 이 부분에 대해서도 탄소에 대해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리플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통해서 탄소 배출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한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속도와 검증과 그리고 수수료, 이 모든 부분들에서 앞으로 상용화에 있어서 중심에 있는 XRP 레저를 통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결국 저탄소, 블록체인 기반 탄소 시장의 기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산업 전반에 걸친 약속과 암호화폐 기술이 어떻게 보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촉진하는지 알아보려면 읽으십시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블록체인 기반 탄소 시장이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방법. 즉, 지구가 아프기 때문에 대량 생산, 제조 중심으로 해서 탄소 배출량이 어마무시했기 때문에 결국은 탄소를 없애자. 기업의 개수를 줄이자. 제조업의 개수를 줄이자. 모든 것을 다 묶어버리자. 그리고 통제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웹3에서 물결을 일으키는 여성들과 함께 파티 및 패널 이벤트를 주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웹3. 자, 웹3죠. 지금 현재 세상은 웹 1.0을 넘어서 서칭을 넘어서 웹 2.0, 서핑을 넘어서 웹 2.0 서칭, 그리고 웹 3.0 가치의 인터넷이죠. 즉, 그 중심에 리플과 XRP가 있다. 리플의 홈페이지 들어보면 가치의 인터넷, 그 부분에 바로 최중심에 최정점에 있는 게 리플 네트워크와 리플사와 XRP입니다. 그리고 남성에서 여성이 중심으로 각광을 받게 되겠죠. 앞으로. 그리고 가운데층은 없어지게 되겠고요. 대량 생산은 끝나가게 되겠고요. 모든 것들은 연결되겠죠. 그 중에 데이터가 폭증하게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발달할 수밖에 없겠죠. 인공지능의 발달은 제조업이 끝나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의 발달은 코인과 NFT와 CBDC의 세상이 도래함을 의미하겠죠.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밑에 따라오는 NFT가 언급되고 있죠. XLS20를 통해서 XRP 레저를 통해 발행되며 그리고 이 세상이 곧 있으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동안의 이더리움 기반의 NFT, 이제 XRP 원장의 기본의 XLS20를 통해서 NFT가 발행되게 되면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ODL을 통해서 끊임없이 발전되고 있다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만 보더라도 이미 사전 자금 조달 계정에서 제거되었습니다. 운전자본이 잔금이 필요하지가 않겠죠. 노스트로 계좌에 자금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타 은행 계좌에 타국 돈에 돈을 넣어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즉, 그거 돈을 송금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자본이 많이 줄어들겠죠. 여유 자본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에 속도도 빨라지고 비용도 축소가 되고 당연히 좋겠죠. 이걸 누가 담당한다? 환전과 그리고 송금을 담당하는 XRP가 브릿지 연결 통화이자 자산으로서 그 중심을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이 다가오는 세상을 모두 준비하고 계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메타,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잔인한 한 주 4개 빅테크 시가총액 500조 원, 총 500조 원이 증발하였다. 유동성이 사라진 거죠. 유동성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 얘네는 갈 수밖에 없어요. 빅테크를 담고 싶으면 지금 담으십시오. 떨어질 때마다 안전자산으로서. 그러나 진짜 큰 변화의 흐름은 어디서 나온다? 블록체인과 NFT와 코인 시장으로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 그게 시대에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거를 대중은 인지 못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인지하고 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세상을 준비하시고요. 엔화 위안화 추락에도 실물 경제에도 악영향. 엔화 위안화 추락에 실물 경제도 악영향이다. 일본 성장률 2.0%, 중국 3.2%에 그칠 듯. 일본이 성장이 나왔다는 것도 되게 신기한 겁니다. 사실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밖에 없고요. 중국도 성장폭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 추세에서는. 그러나 중국은 내수에서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수. 그동안에 수출로 성장을 했죠. 전 세계 공급 과잉은 바로 중국의 과잉 설비와 과잉 투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경제를 떠받던 게 바로 중국이었죠. 지난 2008년도 이후에 미국 리먼버러스 사태 이후에 중국이 세상의 중심으로 떠올랐죠. 그러나 공급 과잉이 되게 되면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의 의명을 명분으로 육해상 실크로드에 이어서 전 세계에 그 공급 과잉된 물량을 다 팔아치우고요. 위안화의 국제화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고 깃발을 꽂고 있죠. 그로 인해 많은 중국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뒤에 중국이 지금 내수를 통한 그 성장을 기반하고 있고요. 월가의 탐욕스러운 자본들은 중국이 내수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죠. 중국은 그 부분을 알고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다. 또한 이 부분과 맞물려서 이미 디지털의 세상은 이미 인프라가 준비 중이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지막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지도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지도는 현재 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펼쳐질 미래 지도입니다. 이 부분을 인지하시고 너무나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드렸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